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트롤 원본 속성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를 켰더니 위쪽에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떴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컨텐츠 사용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XX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형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게 유형 1번 문제요. 유형 1번 문제 보니까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txt 고객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고객 이름을 필드에 이제 바운드 시키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당 폼을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지금 이 왼쪽에 보니까 테이블하고 써져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쿼리다라고 있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폼 중에서 어떤 폼이요? 우리 수강 고객 현황이요.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작성이 되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고객 번호다, 고객 이름이다, 성별이다, 주소다, 수강료다, 납부금이다 해서 제목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고객 이름 필드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곳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고객의 이름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수강 고객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디자인 복귀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홈에 보게 되면 복이라고 있죠. 이 복이 클릭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여기서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복귀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이용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복귀요. 디자인 복귀 들어갔더니 지금 폼 머리끄리다 해서 얘네가 이제 제목이 나타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본문이 아까 사람들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던 그 위치예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 번호다, 성별이다, 주소다, 수강료다, 납부금이다 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고객 이름 바로 밑에 보니까 언바운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고객 이름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요 해당 컨트롤 있죠? 요 해당 컨트롤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나타납니다. 그때 얘는 뭐다? 텍스트 상자다. 텍스트 상자인데 그때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뭐다? txt 고객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꼭대기에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 삼각형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고객 이름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고객 이름을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아까는 여기에 언바운드하고 써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객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다 끝났어요. 되게 쉽죠?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하더라.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뜨고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에 이동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고객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설정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킬 때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요 메뉴 있죠? 여기서 이제 보기라는 거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기를 눌러도 됩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아까는 고객 이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 이름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화면 색이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해당 폼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 유형 2번 문제요. 유형 2번 문제 보니까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 폼의 본문에 txt 생년월일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는 주소번호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주소번호 필드에서 생년월일만 표시해라. 그때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는데 요 lef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엑셀이랑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폼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일단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뭐 학과명이다, 프로그램명이다, 성명이다, 연락처다, 주민번호다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 끝에 생년월일 필드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바로 앞에 이 주민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주민번호가 있을 때 앞에서 요 6글자, 앞에서 6글자 요걸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년월일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생년월일하고 써져 있죠. 여기 언바운드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떴으면 txt 생년월일이 맞나 안 맞나 컨트롤 이름 먼저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는이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요. 똑같이 left 하고 lef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에서 왼쪽에서 6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번호라는 거는 우리 특정 필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드명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대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이 주민번호라는 이 필드에서 왼쪽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6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우리 요 레프트 하면서 쓰는 거는 우리 엑셀이랑 똑같죠? 대신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특정 필드명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필드명을 쓰더라.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속성 시트창 요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 실행시켰더니 이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이 곳에서 왼쪽에서 6자리 그거를 이제 레프트 함수로 꺼내와서 지금처럼 생년월일을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폼도 닫아버리면 되겠죠. 닫았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끝이요. 유형 3번 문제요. 유형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바닥글이 있는데 그 바닥글에 txt 인원수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다가는 레코드의 개수의 10분의 1만큼 이제 우리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실제 개수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래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25명이다 그러면 별표가 2개가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 별표 2개는 원래 25명일 때 10분의 1을 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인원수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int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걸 이제 붙여서 정수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이제 2.5가 아니라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별표의 개수를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우리가 string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한 그 개수만큼 특정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세주면 되고 그 사이에다가 인원수 그 앞에 뒤에다가 가로도 묶어서 표시해야 되고 명이라는 글자도 넣어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거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문화센터 등록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맨 밑에 보니까 총 등록 인원수하고 빈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이곳에 이제 언바운드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속성 시트장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가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 여기서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인원수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인원수, 개수, 레코드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라고 써주고 중간에다가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25하고 25명이 있다.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수가 됐든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든 그렇게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count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인원수만큼 이제 우리가 별표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전체 레코드의 개수의 10분의 1만큼 이제 별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이거 나누기 10 해주면 돼요. 그러면 카운트 나누기 10 했으니까 이제 25 나누기 10을 하겠죠. 그때 이제 결값이 2.5하고 그렇게 나올 텐데 별표를 2.5개 찍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이 카운트 지금 방금 구한 거 요거를 이제 int로 묶어서 전부 다 이제 정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실행 또 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2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별표 2개 찍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요 int라는 거 요 앞에 가서 우리가 string이라는 요 함수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string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개수만큼, 여기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표시해달라. 뭐를 표시해라? 별표를 표시해달라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특수문자 쓸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까만색 별표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string이라는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제 개수를 찍어주고 그리고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가 이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다가 이제 25명 하고 요것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그 뒤에다가 이제 이어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부터 열어야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실제 인원수를 표시해야 되니까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해라?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더라. 해서 카운트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만 중간에 가로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출력하게 되면 이제 25하고 거기까지 이제 출력된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하고 가로 닫는 것도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명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써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끝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개수만큼 얘를 이제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레코드의 개수를 셀 때는 인원수를 셀든 그런 개수를 셀 때는 지금처럼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를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넣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폼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3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이 폼 이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문제요. 유형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원화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이제 바닥글에 보게 되면 총 인원, txt 총 인원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자, 일단 우리가 원화 정보라는 이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원화 정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밑에 빈 칸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폼 바닥글하고 언바운드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다가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랑 이제 n%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 10이라는 요 인원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당 컨트롤 이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서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카운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별표 찍어주고 가로 닫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전체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보기요. 폼 보기로 실행시켰더니 여기는 총 몇 명이 있다? 29명의 데이터가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여기 카운트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앞뒤에다가 10이라고 요 인원수를 이제 구했으니까 앞에다가 요 글자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출력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입니다 하고 요만큼도 이제 출력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요 10이라는 요 숫자 앞에도 빈 공백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신경 써서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 변경 요거 눌러서 우리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문제랑 똑같이 총인원은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는 것까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10하고 인원수 이제 표시해주면 되죠. 근데 인원수는 아까 우리가 카운트라는 그 함수로 구해놨으니까 요 글자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컨트롤 V만 해주면 카운트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인원수가 나올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또 글씨 이제 출력하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미음 누르고 한자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특수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얘가 인원수죠. 인원수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 특수문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뜨기까지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인원수 출력하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명입니다 하고 요만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폼 보기에 들어가주면 되죠. 폼 보기에 들어갔더니 맨 밑에 총 인원은 29명입니다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또 꺼야 되겠죠. X 버튼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4번 문제 끝이요. 유형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일일 소비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결제 형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출금 항목 필드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체다.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다.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일 소비 입력이라는 이 폼부터 열어서 보자고요. 자,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출금 항목하고 체크 표시가 쭉쭉쭉 돼 있는 것도 있고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 결제 형태 얘네들을 이제 이체다 카드다 해서 그거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출금 항목하고 지금처럼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이제 if하고 앞에다가 명령어 쓸 때 if하고 두 글자만 썼죠. 근데 xx에서는 그 if가 iif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줘야 됩니다. 해서 함수 이름만 바뀐 거예요. 뒤에다 쓰는 건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참일 때 컴마 거짓일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과 xx의 if 함수를 비교해 보면 함수 이름만 조금 다르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제 형태 여기다가 이제 뭐 이체다 카드다 그걸 표시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요. if하고 if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출금 항목 있죠. 출금 항목에 체크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출금 항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요. 대괄호 닫아주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yes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yes라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no라는 그 값을 갖습니다. 해서 출금 항목이 yes야? 그게 이제 출금 항목에 체크 표시 돼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yes 값이 들어있으면 컴마 찍어주고요. 참일 때 이제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 이체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카드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써주고 이제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출금 항목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값이 yes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yes랑 똑같으면 이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if로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다 했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 폼 보기요. 폼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체크 표시 돼 있어요.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싹 다 이체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칸에는 지금처럼 카드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꺼버리자고요. X 버튼 누르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형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원별 평가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서원별 평가 능력이라고 지금처럼 이곳에 폼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폼 바닥글이 있는데 그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총 인원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현재 등록된 전체 고객 수를 현재 총 인원 땡땡 58명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함수라고 나온 게 포맷이라는 함수랑 우리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58하고 요 인원수를 실제 인원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그때 인원수 구한 거를 이제 표시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이라고 요 형식 지정해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폼부터 열자고요.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맨 밑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처럼 현재 총 인원은 58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꺼버리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폼 바닥글에 업무한다고 여기 돼 있죠. 얘 컨트롤 이름 확인해 보니까 txt 우리 총 인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인원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만 이렇게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58명이 있나봐요. 58하고 이렇게 떴네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좀 더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카운트 요거 쓴 거요. 자, 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포맷이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포맷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 데이터를 이런 표시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표시 형식으로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에 맞게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카운트 요 앞에 가서 이제 포맷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카운트, 자, 여기서 구한 그 인원수를 표시해달라. 컴마 찍어주고요. 인원수를 이제 뭐라고 표시해라? 현재 총 인원 땡땡 58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샵명이라고 이렇게만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샵명만 썼는데 중간에 이제 통화기호도 들어갔죠.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58명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58명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다가 얘네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요거 카운트 쓴 거 요거 이제 원래 쓴 거 고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앞에다가 이제 현재 한 칸 띄고 총 한 칸 띄고 인원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샵명하고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쌍따옴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실행시키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실행이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현재 총 인원하고 샵명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요 자리에 58하고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인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왜 인원수가 안 나오냐? 자, 식 보세요. 식이요. 식 아까 우리가 썼을 때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거든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써줬는데 이렇게 썼더니 값이 이상하게 나왔죠. 값이 왜 이상하게 나오냐? 중간에 이 콜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콜론만 빼볼게요. 콜론을 빼고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콜론 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콜론만 빼면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콜론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요.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요. 중간에 우리가 형식을 쓸 때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콜론 때문에 그 콜론이 이제 시간 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시간 데이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값이 아까처럼 58하고 안 나오고 샵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콜론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하냐?
여기다 보세요. 현재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총 한 칸 띄고 인원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샵명하고 그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만 닫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출력을 할 건데 그때 맨 앞에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콜론까지 쓴 거 있죠.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열어주고요. 그리고 콜론 바로 뒤에 가서 여기 사이뛰기 한 칸 더 해줘야죠. 왜? 콜론 찍어놓고 여기 사이뛰기 하나 하고 58명하고 써야 되니까 그 샵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변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해서 이런 글자 출력할 때 중간에 이런 콜론이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해서 현재 총 인원하고 콜론하고 사이뛰기 한 것까지 그렇게 이제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사이뛰기까지 한 거를 우리가 앞에다가 쌍따옴표 두 개, 요 콜론 기준으로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두 개 이렇게 땅땅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맨 앞에 보면 쌍따옴표가 있죠. 맨 뒤에도 쌍따옴표가 있죠. 이 쌍따옴표는 뭐냐? 원래 우리 표시 형식을 쓸 때 이 표시 형식을 쌍따옴표로 묶어주잖아요. 그거 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중간에 콜론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시작하는 곳에 쌍따옴표 두 개 찍어주고 콜론 뒤에 사이뛰기도 하나 해줘야죠. 58명 하고 찍을 때 58 앞에 사이뛰기도 있으니까 그 사이뛰기까지 하고 그리고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통화 기호는 지가 알아서 붙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콜론이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 두 개를 꼭 찍어야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저장만 해주면 되겠죠. 예요. 예 눌러서 저장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일일 소비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금액이란 필드에 합계를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일 소비 입력이라는 그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봤더니 맨 밑에 합계하고 이렇게 있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 금액이라는 필드들의 합계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이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되는데 그 sum이라는 함수는 우리 엑셀과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여기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요거 찍어 보니까 txt 합계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식 써주면 되겠네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필드 이름 쓸 거니까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어떤 필드의 합계를 구해라. 금액이라는 필드의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필드명 이렇게 대가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썸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드명은 반드시 뭘로 묶는다? 우리 대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써주더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 폼 보기요. 폼 보기 했더니 맨 밑에 합계 지금처럼 이 금액들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또 X 버튼 누르고 이 폼 닫아버리자고요. 닫으려고 봤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7번 문제 끝이요. 유형 8번 문제요. 유형 8번 문제 보니까 성적 입력 세부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성명하고 나이 그 두 개의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적 입력 세부라는 거 여기 폼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 이 이름이라는 필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하고 나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이름 컨트롤 얘를 이제 찍어봤더니 txt 이름이 맞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 컨트롤 원본에 작성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성명이라는 필드를 나타내라. 그렇게 할 때는 필드명 쓸 때 우리가 대가로를 묶어서 쓴다 그랬죠. 해서 대가로를 묶어서 성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나이도 표시할 거니까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나이라는 필드가 있다 그랬죠. 문제에서. 해서 나이라는 필드 그것도 이제 대가로를 묶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보자고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우리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네임하고 떴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봤더니 성명 and 그리고 나이하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성명과 나이 필드의 값을 나타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 필드명, 필드 제목 보니까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거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드명들이 쭉쭉쭉 떠요. 근데 거기에 성명이라는 필드는 있다 없다? 없다. 성명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그리고 나이는 그냥 나이로 돼 있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성명이라고 썼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까처럼 네임이 뜬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름하고 그렇게 이제 써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보고 성명하고 나이 필드 값을 이용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명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네임이라는 오류가 뜨면 우리가 얘를 이제 클릭해서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름하고 고쳤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 뒤에 나이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요것만 이제 붙여주면 되죠. 나이 앞에다가 가로 열고 이제 우리 만 쓰고 한 칸 띄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붙여주고 뒤에다가는 나이 뒤에다가는 세하고 그리고 가로 닫는 거 요것만 더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정하자고요. 나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가로 열고 그리고 만이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이 뒤에다가 이제 세하고 그것도 이제 더 이어서 출력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세하고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봤더니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똑같이 이제 전부 다 출력이 쭉쭉쭉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컨트롤 원본에다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름 필드에 있는 거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가로 열고 만하고 사이 띄게 한 거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나이라는 그 필드 값 출력해주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세하고 그리고 가로 닫는 거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또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8번 문제 끝이요. 유형 9번 문제요. 유형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사원 정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에 보게 되면 본문에 txt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표시되는 성명이라는 그 필드에 마지막 글자를 별표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땡 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글자 별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프트 함수랑 렌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땡땡땡 하고 이렇게 세 글자가 있을 때 요 마지막 글자를 이제 별표로 그렇게 이제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글자인 사람도 있고 다섯 글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두 글자가 됐든 아니면 이름이 땡땡땡땡 하고 이렇게 네 글자라면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는 그냥 가지고 와야죠.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거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이름이 몇 글자든 상관없이 마지막 한 글자만 우리가 이제 별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름에 글자 수를 셉니다. 그럼 지금처럼 얘를 가지고 이제 글자 수를 셌을 땐 세 글자하고 나올 거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글자 수를 셌을 땐 네 글자하고 나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할 거는 이름에서 두 글자만 얘는 표시해야 되고 얘는 이제 세 글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해서 글자 수를 먼저 센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하고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3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이름에서 두 글자 가지고 와라. 원래 있는 이 이름에서 세 글자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이제 별표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요 폼 선택해주고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성명하고 이곳이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명이라는 필드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요. 선택해서 컨트롤의 이름 확인해봤더니 txt 성명이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성명이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필드명 쓸 거니까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성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홍만철하고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러면 요 이름에 개수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의 길이를 셀 때 우리가 렌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렌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 성명을 전부 다 이제 싹 다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름의 개수를 세라. 그 개수 센 거에서 우리가 빼기 1을 해야죠. 빼기 1에서 원래 세 글자만 두 글자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렌이라는 요 함수로 이름의 개수를 세고 거기서 이제 빼기 1한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레프트 함수요. 레프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왼쪽에서 가지고 와라. 어디에서? 우리 성명에서 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성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성명이라는 필드에서 왼쪽에서 가지고 와라. 왼쪽에서 몇 개 가지고 와라. 지금 방금 계산한 거 렌-1한 거 있죠. 그거 개수만큼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레프트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홍만 하고 두 글자만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이제 별표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맨 뒤에 가서 M%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요 별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우리가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 레코드 선택기를 봤을 때 25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거고요. 그 다음 요걸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사람 거 넘어갔더니 박세땡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거 봤더니 김현땡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렌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성명, 이름의 개수를 세고 거기서 이제 한 글자 빼라. 만약에 이름이 세 글자라면 빼기 1을 하면 이제 2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름이 네 글자짜리예요. 네 글자라면 빼기 1을 했으니까 이제 세 글자가 나오겠죠. 3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이 성명에서 세 글자만 갖다 달라. 두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에서 그렇게 이제 한 글자 빼고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어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9번 문제 끝이요. 유형 10번 문제요. 유형 10번 문제 보니까 성적 입력 세부라는 그 폼이 있대요. 성적 입력 세부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는 점수라는 그 필드의 평균값, 평균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봤더니 맨 밑에 평균 점수하고 비어있죠. 여기다가 이제 점수의 평균, 점수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자,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필드에 평균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 평균 점수하고 여기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찍어서 우리 컨트롤의 이름 확인했더니 txt 평균이 맞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는 에버리지 그걸 이제 썼지만 우리 XX에서는 함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에버리지라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에버리지의 약자 AVG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G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필드명 써주면 되겠죠. 어떤 필드의 평균 구해라? 점수라는 필드요.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점수라는 필드명 묶어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AVG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보기에 들어가서 폼 보기요.
폼 보기 찍었더니 평균 점수가 9.5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에버리지 약자 AV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점수라는 그 필드에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10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바닥글이 있는데 그 폼 바닥글에 txt 우리 최대 단기 순이익 요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다가 단기 순이익 필드에 최대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정보 조회라는 요 폼부터 한번 더블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클릭했더니 아래쪽에 이제 최대 단기 순이익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 칸이 비어 있죠.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단기 순위의 그 필드에 최대값을 표시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단기 순위의 그 컨트롤이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우리 속성 시드 창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름 써져 있죠. 문제에서 제시한 그 이름이랑 똑같죠. 그래서 컨트롤 이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필드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맥스를 쓰면 되겠죠. 맥스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필드 명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필드명 다 썼으면 대가로 닫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단기 순이익이라는 필드에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요 맥스라는 함수는 우리 뭐 엑셀에서 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서 봤더니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폼도 이제 닫자고요. 자,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있는데 그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우리 txt 봉사 시수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우리 합계를 나타낼 건데 그때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의 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컬이랑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회계학과 학생들의 총 봉사 시수하고 이것이 빈칸으로 돼 있죠.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우리 폼 바닥글에 이제 언바운드 된 게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봉사 시수 합계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XX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도메인 함수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메인 함수 종류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도메인 함수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avg가 이제 평균이죠. 그리고 dsum, 합계죠. count 그러면 이제 개수 세는 거고, dmin 그러면 얘는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고, dmax 그러면 이제 최대값 구해주는 거고, dlookup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특정 인수를 이제 찾아주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D가 붙는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사용법이 다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면 돼요. 인수 전부 다 싹 다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도메인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 인수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 인수들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처럼 D가 붙는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사용법이 다 똑같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dsum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거에 합계 구하래요? 우리는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의 시수의 합계를 이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시수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수 다 썼으면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도메인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쿼리 이름 써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조건은 뭐인 거요?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해서 그때 이제 학과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회계 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때 이제 회계 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라고 쓸 때 이 회계 학과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죠.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로 원래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쌍따옴표 안에 또 다른 쌍따옴표를 쓸 때는 우리가 헛따옴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과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헛따옴표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봉사 실수의 합계가 20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dsum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인수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도메인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조건을 쓸 때 회계 학과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기 때문에 원래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지만 여기다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원래 쌍따옴표를 묶잖아요. 그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다가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헛따옴표를 묶어서 써준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메인 함수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도메인 함수 사용법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또 폼 닫자고요. X요. X 누르고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싹 다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해서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연습하시고요. 연습하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문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